IMF 외환위기 직후에 1년 반 만에 156억을 벌었다. 사도 끝이 없어요. 계속 떨어져. 대신지구 우선주, 부국지구 우선주 해서 한 1억 7천원 샀나요? 1억 7천? 6개월 사이에 그게 17,000원. 매일 상가니까 매일. 1년 반 만에 156억을 버신 거고. 네, 그렇죠. 안녕하세요. 김작가TV 대신 물어드립니다 코너입니다. 오늘 주제는 바로 대가의 주식 투자 편입니다. 2009년에 또 근데 제주도에 리조트도 설립하셨다고. 그것도 이제 중국 사람들이 결국 돈을 벌면 뭐예요? 왜 돈 벌어요? 나 돈 벌면 가장 기본 속이지 말고 건강하게 오래 즐겁게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 있겠어요, 그냥. 놀러 가는 거죠. 건강하게 즐겁게 놀러 다니는 거예요. 그렇죠. 중국 사람들은 결국은 돈 벌 거다. 왜? 그 친구들이 겉과 속은 돈이니까. 그러면 돈을 벌게 되면 결국은 여행 자유가 될 것이고, 여행 자유가 되게 되면 한국이 1980년 초에 여행 자유가 되게, 여권 자유가. 그전에는 여행 자유가 안 됐었어요. 그로부터 거의 20년이 지난 역사 속에서 3년 빼놓고는 여행객이 준 적이 없습니다. 여행은 늘게 돼 있어, 항상. 늘어. 중국 또한, 그때 당시, 그러니까 2005년부터 중국을 항상 좋아했는데, 아마도 그런 기업들 살 때는 2008, 9, 10년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때 제가 이제, 지금부터 이제 지갑이 열리겠다 하면서 2006년에 제주도에 그럼 리조트 하나 지어보자. 그래서 리조트를 지었죠. 아주 타이밍도 맞았고, 너무 잘 지었죠. 그런데 저는 거기서 리조트에서 지금은 이제 팔았죠. 지금 또 매도하셨나요? 매도했죠. 매도했는데, 타이밍도 그건 운이에요. 운인데, 저는 거기서 엄청난 가치를 배운 게 사실은 리조트를 2009년에 오픈했어요. 네. 2013년에 팔고 나왔단 말이에요. 네. 2013년인가? 4년 운영하셨어요. 2014년. 24년 팔았어요. 네. 그리고 우리 회사 자산운용사는 2008년에 시작했어요. 네. 1년 후에 이제 리조트를 오픈했나 2년 후에. 얼충. 근데 제가 그 2010년, 13년 동안, 3년 동안은 리조트도 하고 있고 운용사도 하고 있었어요. 네. 근데 리조트는 흑자였고 중국 애들 때문에. 그렇죠. 운용사는 직접 판매를 했잖아요. 판매사에서 우리 거 펀드를 안 팔아줘.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자기 계획서만 팔아주고. 그렇게 펀드가 좋아도 안 팔아줘. 그래서 운용사는 적자였어요. 근데 적자를 정리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비즈니스 모델을 내가 늘 얘기해요. 비즈니스 모델 산학이다. 그 전까지만 해도 저는 재무제표 신봉론자였어요. 재무제표를 기초로 모든 기업을 분석했죠. 그게 틀린 건 아니에요. 그렇죠. 기본적인 거죠. 기본적이에요. 근데 기본에 멈춰 있을 나를 리조트를 해보니까 흑자 나고 있는 리조트는 항상 불안해. 왜요? 여행객이 언제까지 올까? 죽는 거 여행사가 우리 방 빼보면 어떨까 할까? 또 태풍이 오면 어떡하지? 그런 거 있잖아요. 종업원이 밥하다가 나가버리면 어떡할까? 방 청소하다가. 늘 불안해. 재무제표적으로 흑자 나는 리조트는 막 불안하고 재무제표적으로 적자는 우리 운용사는 속으로 너무 편해요. 대가지 이 차이가 뭐지? 나는 주식을 그동안 했는데 또 재무제표를 좋아했는데 이게 대가지 뭘까 하면서 그 고민을 푸는 게 바로 비즈니스 모델 이익의 퀄리티 4가지예요. 혹시 내가 제주 리조트에 좀 이익이 나고 그 이익이 지속 가능하지 않은 이익을 항상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이익이. 내년에 혹시 안 날 수도 있겠다. 여기서가 방 빼버리고. 또 옆에 계속 늘어나잖아요, 리조트. 계속 눈 맞은 거 늘어나.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익의 지속성. 이익이 또 언제 막 왔다 갔다 해. 봄, 여름, 가을, 겨울. 맞아요. 그렇죠? 성수기, 비수기. 또 방 꽉 차면 뭐예요? 더 이상 늘리잖아. 확장하지 않은 이익.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리조트를 하면서 우리 직원들한테 야, 우리 재무제표 좋다. 나도 재무제표를 좋아하고 우리의 분석 기초는 재무제표로 얘기해왔다. 거의 20년 동안. 너희들도 그 믿음을 갖고 있지만 내가 리조트를 하고 운용사를 하는 과정에 내가 느낀 것은 재무제표의 뒷단에 있는 의미를 해석해야 되겠다. 뒷단. 바로 이익의 퀄리티예요. 그게 리조트를 하면서 사업을 하면서 어떤 중요한 투자의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리조트를 안 했으면 여전히 재무제표적 관점으로 많은 부분을 제가 부여를 했을 것 같아. 근데 사업을 해보니까 진짜 견고한 사업은 적자라도 편한 거예요. 제가 카카오를 2012년부터 사기 시작했어요. 그 과정에서 8만 원도 무너졌어요. 8만 원도. 우리 투자자들 카카오 부도난다더라 얘기해도 제가 이익은요. 적자라도요. 너무 편한 얘기예요. 라고 제가 2013년도까지 설득했고 지금도 지금 뭐 10% 이상 가지고 있는 이유가 카카오 10% 가지고 있나요? 맥스 가지고 있죠. 맥스만. 어쨌더라고. 가지고 있는 이유가 바로 재무제표는 중요하다. 하지만 재무제표를 만드는 힘은
비즈니스 모델이고 비즈니스 모델이 만드는 힘은 결국은 기업가의 통찰, 추진력, 사업력. 욕심. 그래서 우리는 이것에서 더 깊숙한 비즈니스 모델을 봐야 되고 이 비즈니스 모델 이 퀄리티 네 가지를 봐야 되고 이 네 가지 변화가 2008년 이전과 완전히 다른 영역이다. 2008년 이후의 변화 중에 이게 확장성이 과거는 완전히 다른 여기 등장하니까 더 중요해진 거죠. 네. 사실 제가 상상하면 그냥 하는 스타일이에요. 액션. 그럼 매니저들한테 야 나는 제일 싫은 매니저가 말만 하고 사지 않는 식. 뭐하러 공부하냐? 그러니까. 뭐하러 공부하냐? 액션. 네. 해야죠. 자, 사실을 알고, 해석하고, 의심하고, 판단하고, 액션하고. 네. 그게 절차예요. 액션 하자면 애널리스트예요, 애널리스트. 그렇죠? 이게 너무 많은 것을 해보니까 결과는 뭐예요? 좋은 기업의 주주가 되는 게 최고더라. 결론은 위대한 기업의 주주가 되는 게 최고다. 위대한 기업의 주주가 될 수 있는 돈이 없다면 펀드를 통해서 해라. 네. 그래서 상처받을 주식과 펀드는 결코 아니다. 라는 게 제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안 해봤다면 몰랐을 수. 안 해봤다면 못 알았을 게 너무 많이 해보니까 결론은 위대한 기업과 함께 해야 되고 혹시 그거 틀릴 수도 있으니까 분산해야 되고 분산하는 돈이 있어야 되니까 돈 없으면 펀드 하라. 그리고 이왕이면 낮을 때 인기 없을 때 하라. 이게 결론이에요. 그 위대한 기업이 좋은 비즈니스 모델은 첫 번째가 이익의 지속성, 두 번째가 예측 가능성, 세 번째가 확장 가능성, 네 번째가 변동성. 그렇죠. 그 중에서 확장 가능성이 가장 중요하죠. 확장 가능성. 사실 회장님이 1억 중에서 굉장히 제가 가장 자극적이었던 게 IMF 외환위기 직후에 돈을 1년 반 만에 156억을 벌었다라는 기사를 되게 많이 봤어요. 일단 이 수치는 팩트인가요? 팩트이죠. 근데 그 더 놀라운 거는 비포의 수치가 1억이더라고요. 그러죠. 정확하게 이게 얼마에서 얼마까지가 몇 년 만에 이렇게 된 건가요? 사실 네. 그때 당시에 저는 IMF 올 줄 몰랐어요. 저는 주식을 좋아했고 모르셨다. 또 우선주도 좋아했고 그때 우선주가 보통 대비해서 뭐 15%? 가격이 20% 정도 안 됐어요. 지금이야 삼성전자는 보통 대비 80, 그렇죠. 70%대. 맞아요. 그리고 아주 저평가된 우선주가 삼성전기 우선주 같은 경우 40%, 그렇죠. 제일지당 우선주 같은 경우 40% 나오나요? 그때 당시는 거의 대부분 우선주가 15, 20 정도 나온 것 같아요. 그렇죠. 요즘은 보통주보다 15에서 20%싼 거고 그때는 15%에서 20% 가격이었던 거고. 그렇죠. 그래서 거의 그 80%싼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런 우선주들이 보통 액면가가 5,000원이었어요. 요즘은 액면가 다 다르잖아요. 어떤 게 5,000원, 500원, 50원짜리도 있나, 100원짜리도 있고 하잖아요. 네. 액면가가. 그래서 더더욱 시가총액이 중요한데, 그때는 일반적으로 액면가 5,000원짜리가 뭐 우선주가 뭐 800원, 700원까지 떨어지더라고요. 그때 사기 시작했죠. 왜? 나는 한국 자본시장을 믿었거든요. 자본시장이 존재하는 한, 그러니까 시장 경제가 존재하는 한 자본시장은 존재하고, 자본시장이 존재하는 그 산의 플레이어들은 존재하잖아요. 증권사들은. 그래서 그런 믿음 속에서, 그렇게 저는 지금 그 속에 저는 그 성공한 비관론자는 없다. 라는. 성공한 비관론자. 항상 저는 낙관을 견지했죠. 세상 밝은 면을. 그래서 사도 끝이 없어요. 계속 떨어져. 1,300원 사면 1,200원, 1,200원 사면 1,000원, 1,000원 사면 800원, 700원, 600원, 500원. 어쩜 나는 믿음이 산 거죠. 관점이 중요하잖아요. 그때 얼마치 사셨는데 자본금이? 그래서 제가 대신지구 우선주, 부국지구 우선주 해서, 1억 7천원이 샀나요? 1억 7천? 네, 1억 7천. 네, 샀죠. 샀는데, 그 주식이, 저는 살 때, 아마도 평균단가 700원 정도 됐겠죠? 700원? 네. 액면가가 5천원인데. 그때 당시, IF 이전에 보통, 기업들이 돈을 벌면, 증권주들도 12%를 배당했어요. 맞죠. 그럼 600원을 배당했어요. 5천원짜리. 그러면 평균단가 700원이면 내 투입 원가를 배당하게 되면 언젠가 배당할 거 아닙니까? 네. 내 믿음. 지금 3년 후부터는 700원 대비 600원씩 받으니까 투자 수익이 얼마예요? 배당으로. 거의 100%잖아요. 네. 원금을 매년 주는 회수하는 거예요. 거네요. 회수하는 거죠. 그 믿음 때문에 산 거죠. 네. 3년 기다리면 더 원금을 주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시장은 시기 추정으로 시기 언제 뜰지 언제 오를지 알 수 모르잖아요. 없죠. 알 수 없죠. 근데 IMF라는 게 그때만 해도 그때도 3년 간다, 5년 간다 막 얘기해요. 뭐 그렇죠. 늘 그래. 위기만 오면 5년 간다, 10년 간다 막 그러다가 오르면 다 잊어버려. 그때도 그랬어요. 어쨌든. 그런데 아마도 그때 6개월 사이에 1년도 아니야. 6개월 사이에 그게 17,000원, 15,000원 그렇게 오른 거죠. 700 하던 주식이? 그렇죠. 17,000 했다고요? 매일 상가니까 매일. 아니 도대체 몇 배가 오른 거예요 이거? 그래서 그렇게 됐고 그걸 가지고 이제 한진을 샀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러면 1년 반 만에 156억을 그렇죠. 버신 거고. 네, 그렇죠.
어떻게 보면 회장님은 운이 많죠. 자사운용사 회장이기도 하지만 개인 투자자로서 슈퍼개미에 해당되시는 분이기도 하네요. 보통 슈퍼개미의 그로 잡는 기준 중 하나가 지분 공시 같은 거를 아, 그래요? 기준으로 삼잖아요. 아마도 거의 최초였을 것 같아요. 아, 회장님 최초세요? 우리나라에서. 아, 진짜요? 어쨌든 제가 사실 뭐 능력은 출중하지 않지만은 야. 저희 경험은 그 안 해본 게 없어가지고 수포 뭐 5분 지분 신고도 해봤고 뭐 펀드 매니저 해봤고 뭐 네. 지금은 농부도 뭐 하기도 하고 리조트 사업도 해봤고 또 건물도 몇 개 지어봤고 그래서 결론은 제일 좋은 게 세상에 위대한 기업과 함께한 게 제일 좋다라는 결론에 더더욱 도달했고. 위대한 기업을 내가 만들 수 없다면 적어도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 주식을 사는 거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어디 가서도 너무너무 좋은 것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네. 막 당당하고.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회장님이 존니 대표님과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있으세요. 그렇죠. 우리 네, 그 그쵸. 존니 대표는 네. 계몽사상가. 계몽사상가. 근데 두 분이 또 대담한 하신 적도 있잖아요. 그렇죠. 다른 채널에서. 맞아요. 근데 두 분이 좀 본질적으로 다른 건 뭔가요? 다 똑같진 않잖아요. 이제 저는 이제 매니저를 지금도 CIO를 맡고 있고 네. 아마도 이제 우리 그 존니 대표는 이제 사상가시고 저는 행동가 아니 그 펀드 매니저를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되니까. 어떻게 보면 존니 대표님은 지금은 직접 투자를 관여하기보다는 이제 사람들한테 그렇죠. 투자를 계몽하는 얘기를 그런 많이 하시고. 계몽이고 저는 그 뒷단 바로 뒤에서 네. 그분들이 이제 주식을 오게 되면 네. 다른 주식이 뭔가 좋은 기업이 뭔가 직접 투자를 지휘하고 계시는. 어떤 기업이 좋을까 그런 기업과 함께하는 방법이 투자자의 이제 자세 그런 것에 대해서